혹시 집에 23조 원짜리 금고가 있다면 여러분은 문을 어떻게 잠그시겠습니까? 아마 최첨단 생체 인식에 수십 개의 자물쇠, 그리고 24시간 무장 경비원을 배치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23조 원짜리 금고문을 아주 활짝 열어두고 심지어 가져가실 땐 허리 다치지 않게 조심히 들고 가세요라며 친절한 안내문까지 붙여놓은 듯한 기막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일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과 어쩌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스파이들의 미슐랭 3스타 맛집이자 스파이 천국이 되어버렸는지 그 서늘한 현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추산한 지난 5년간의 산업기술 유출 피해 규모는 무려 23조 원에 달합니다. 23조 원,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며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 유출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는 분야는 대한민국의 심장,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특히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기술은 전 세계 산업 스파이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탐나는 성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기술들은 도대체 누가 훔쳐가는 걸까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처럼 검은 복면을 쓰고 천장에서 레펠을 타고 내려오는 특수 요원들일까요? 아니면 겹겹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오는 천재 해커들일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더 씁쓸하고 찌질합니다. 범인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함께 야근하며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고 회식 자리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던 김 부장, 이상무, 즉 내부자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의 10건 중 7건 이상이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소행이라는 통계는 가장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히는 수준을 넘어 아예 발목이 날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퇴사 직전 수백 장의 기밀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교묘하게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해 경쟁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이들은 왜 조국과 평생을 바친 직장을 배신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산업 스파이라는 범죄가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가성비가 끝내주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경쟁사로부터는 수십, 수백억 원의 두둑한 연봉과 보너스, 심지어 자녀의 유학비까지 약속받습니다. 반면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되어 법정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초범이라서 깊이 반성하고 있어서 기업에 당장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온갖 관대한 이유들이 쏟아집니다. 마치 법정에서 자비로움의 끝을 보여주는 경연대회라도 열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쯤 되면 산업 스파이들 사이에서 한국 법원은 쫄지 말고 일단 훔친 다음 반성문만 잘 쓰면 된다는 꿀팁이 공유되고 있지 않을까 의심될 정도입니다. 바다 건너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볼까요?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기술 유출을 사실상 간첩죄나 반역죄에 준하는 무게로 엄단합니다. 적발 시 징역 15년에서 20년은 기본으로 구형되며 천문학적인 벌금으로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립니다. 감히 미국의 기술을 훔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국가의 무서운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배만 역시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경제 간첩을 최고 징역 12년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의 여신 기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함이라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이 기막힌 처벌 수위를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 스스로 안대를 차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블랙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범인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계 도면을 USB에 담아 몰래 밀반출하는 1차원적인 수법이었다면 이제는 껍데기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해 핵심 인력들을 쏙쏙 빼가거라 정교한 M&A를 시도하는 식의 트로이의 모트 전술을 구사합니다. 외국 자본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야금야금 잠식해 경영권을 흔들고 합법을 가장해 지식재산권, 즉 IP를 통째로 삼키려는 시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 전략 무기이자 튼튼한 방패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활을 결고 피 튀기는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 초격차 기술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심사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고 핵심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 유출범은 국가의 안위와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통째로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강력한 사회적 인식이 뼛속 깊이 뿌리내려야 하며 그에 맞는 무관용 원칙의 엄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3조 원이라는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다음번 청구서에 적힌 내역은 23조 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사망진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소 잃고 외양간에 고칠 거라면 최소한 소도둑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외양간에 고압전류라도 흐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냉철한 시선으로 이 위기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